안녕하세요. 슬로우 리딩을 통한 행복한 청소년을 꿈꾸다를 발표할 대전 충남 전성희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생각한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를 포함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몇 가지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말하자면 바람의 딸, 우리 땅의 서다를 슬로우 리딩하며 행복한 청소년을 꿈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로우 리딩은 말 그대로 천천히 읽기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방과 후 혹은 창의적 활동 시간 2시간을 이용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청소년 지도자와 함께 길게, 다양하게, 진지하게 혹은 재미있게 한 권의 책을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책 읽기는 모든 공부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보는 능력만을 키우는 교육이 아닌 새로운 책 읽기, 새로운 지식 습득, 표현 능력을 길러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육계가 조금씩 변화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더 빨리, 더 많이, 더 잘하기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기에 엄마로서 많은 갈등을 하던 중 슬로우 리딩과 관련된 몇 권의 책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슬로우 리딩은 청소년들에게 적용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에 맞는 교수 방법을 고민해 봄으로써 더 많은 청소년들이 슬로우 리딩을 접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슬로우 리딩 생각을 키우는 힘이라는 방송의 예고편입니다. 재생이 안 돼서 지금 생략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영상에서 한 학생이 제일 재미있는 것은 책을 읽으며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라고 인터뷰한 내용이 기억에 남습니다. 하시모토 다케시는 6년 동안 은수저라는 한 권의 책으로 국어 수업을 하였고 EBS 팀은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는 책으로 6개월 동안 국어 수업을 하였습니다. 저는 슬로우 리딩 활동으로 행복한 청소년 생활을 가꾸기를 교육 목표로 설정하고 학교 안 청소년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까지 교육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중고등학교의 방과 후 수업, 중고등학교의 창의적 체험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에 적용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정한 한 권의 책은 바람의 딸 우리 땅의 서다이지만 이 한 권의 책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청소년 지도사가 영향력 있는 책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학생의 경우 1, 2학기 동안 40에서 46차시의 방과 후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저는 44차시의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참여 인원은 10명에서 15명 조가 적당합니다. 과거 한비아가 우리 땅을 걸었던 노선을 따라가며 매주 같은 책을 이어서 읽을 것이며 마치 지은이와 면담하듯 한 줄 한 줄 살펴가며 천천히 읽을 것입니다. 서로 이야기하며 토론, 발표, 쓰기, 체험 형식의 수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지만 청소년 지도사의 의견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의사도 적극 반영하여져 살아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 2가지 바람을 담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보다 더 자신을 알고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나라를 알고 우리나라를 사랑하게 되고 더 나아가 통일 대한민국을 꿈꾸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번째는 청소년들을 가장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청소년 지도사들이 청소년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의 생활을 공유하며 긍정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활동 기회가 점점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서 세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시 수업에서는 한비아가 누구인가를 알아본 다음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시작된
수업은 차시가 진행됨에 따라 자신의 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책으로지만 땅끝 해남에서 통일 전망대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우리나라를 조금 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26차 시에 접어들었을 때는 나의 삶에서 이제는 타인의 삶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32차 시 정도에서는 이웃과 세계로 눈을 돌려볼 수도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수업에 가까워지면서 분단의 아픔과 우리의 통일 염원 등을 주제가 다루어지며 마지막 수업에서는 한비아와 1년 동안 완주한 우리나라 여행을 자축하며 청소년 각자의 삶의 공식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 책을 슬로우 리딩하는 청소년들은 20년 전에 한비아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가며 한비아님과 마치 대화하듯 그녀의 경험을 공유하고 또 나 자신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꿈꾸게 될 것입니다. 다음 화면은 이 프로그램을 직접 접하게 될 청소년들과 학부모님께 저희 프로그램 계획서와 한비아님의 책을 드린 후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그 인터뷰한 내용을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중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태양 학생, 바람의 딸 우리 땅에 서다라는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했나요? 우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 책의 저자이신 한비아님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고, 저도 대학생이 된다면 한비아님처럼 후토대장성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슬로우 리딩이라는 방과후 프로그램은 이 책을 학생들과 같이 1년 동안 읽을 건데요.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할까요? 제 생각에는 요즘 중학생들은 학업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아 방과후 시간이라도 조금 놀면서 보내고 싶을 것인데, 독서와 관련된 슬로우 리딩이라는 방과후가 개설되면 오히려 학생들의 인기는 얻기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분이겠지만 저는 중학교 방과후 활동의 현 주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만 싶어하는 청소년들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느끼는 인터뷰였습니다. 고민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고민하셨는지는 알겠는데, 제가 드는 의문은 실제로 제 자녀 같은 경우도 책 한 권 읽기가 대단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책을 읽고 토론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지금 청소년들한테 가능할까? 또 책에 대한 흥미를 가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그 어려운 부분들을 이끌어내려면 그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이 상당한 수준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가능할 거라는 의문점이 드는데, 실적으로 좀 그렇게 청소년들을 좀 이렇게 관심을 끌면서 그런 1년간의 교육 과정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좀 충격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보신 바와 같이 학부모님들께서는 청소년 지도사들에 대한 인지도가 많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에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청소년 지도사들의 역량 강화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노력도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이 받은 교육은 대부분 그 결과만 중요시하는, 또 빨리빨리 이런 문화에 아이들이 길들여져 있었는데, 슬로우 리딩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천천히 읽는 프로그램인 만큼 천천히 읽으면서 생각이 많아지고, 더불어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더 잘 알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검토해 보시면서 아쉽거나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일까 혹시 생각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책 읽기를 하는 걸 위주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인문학적인 거에 초점이 맞춰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 그 예술, 체육, 수학, 과학 같은 이공계까지 접목해서 그 모든 분야를 아우른다면
조금 더 알차고 좋은 수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앞으로 많은 보완 과정을 거쳐 이 프로그램이 개발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현 교육에 실제 교정되어져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여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 목포학습관의 승승장구 2018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가 흡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업 위주의 스트레스와 친구 간의 또래 관계의 대인 스트레스로 청소년의 흡연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흡연이 우리가 알다시피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팀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으로의 도움을 위해 흡연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목표는 청소년의 자존감 향상과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서 청소년 스스로가 흡연 유혹이 왔을 때 본인의 몸을 보호하면서 나는 이런 걸 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다짐들을 새겨보고 건강하고 행복한 성인으로서의 성장을 돕는 거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목차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설계와 구성, 평가, 지역 연계 순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개발 배경을 들자면 2017 전라남도 청소년 흡연율 통계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중학생은 1.04%, 고등학생은 6.38%로 13세 이하의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료가 아닌 흡연 예방의 목적을 두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요구조사와 프로그램의 설계와 진행 과정을 포함하여 2018년 1월 6일부터 5월 19일까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총 15명을 대상으로 호남 지역 아동센터에서 총 6회차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실시하였고요. 초기에는 친구들과의 라포 형성에 중점을 두고 담배에 대한 유래나 역사, 유해 성분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중기에는 직접, 간접, 3차 흡연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고 인체 보드판들을 작성해서 흡연이 인체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흡연 유혹이 왔을 때 대처할 수 있게 역할극 또한 실시하였습니다. 후기에는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금연을 권유할 수 있게 금연 다짐들과 같은 편지들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초기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친구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짓거나 담배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과 유래,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라포 형성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그리고 중기로 접어들면 저희가 직접 흡연과 간접 흡연, 그 다음에 3차 흡연들에 대해서 친구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3차 흡연은 저희의 머리카락, 몸, 그 다음에 담배의 유해 성분들이 가정 곳곳에 남아서 저희의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걸 뜻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이런 것들도 중기에서 프로그램에 이런 것도 확인하고 저희가 여기에 보신 것처럼 인체 보드판들을 활용해서 우리 인체에 담배를 흡연했을 때 얼마나 나쁜 영향들이 끼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부모님이나 기타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흡연해 주세요라는 문구로 편지들을 쓰기도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엽서들을 쓰기도 하였는데요. 여기 있던 친구들의 한 예를 발표하고 싶어요. 같이 참가했던 서연이라는 친구는 아빠가 정말 꼴초라고 저희한테 와서 말을 하면서 수업을 통해서 배운 유해 성분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배워서 집에 가서 아빠에게 아빠 담배에는 4,700여 가지나 되는 유해 성분들이 있대요 하면서 그동안에 오래 기간 담배 피웠으니까 담배를 끊으시면 어떻겠냐고 건의해서 아빠가 금연을 시작하였다고 저희에게 말해서 저희가 참 보람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여기 보인 친구들이 각각이 담배의 역할도 맡아보고 담배를 거부하는 역할들도 맡아보면서 역할극도 실시하였습니다. 후기에 접어들면서 친구들이 초기와 중기를 거쳐가면서 담배에서 배운 유해 성분들이라든지 기타 유혹이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을 배우면서 담배가 정말 인체에 안 좋은 것을 정확히 알고 그것들에 대한 다짐들을 써보거나 부모님들에게 권유하고 싶은 내용들을 작성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성과로는 친구들과 함께 친구들에게 맞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역할극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본인들이 담배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들을 습득하였던 점이고 저희 프로그램 또한 보완점은 있습니다. 담배가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약간의 용어 선택들의 어려움이 있었고 뒷수업들이 쫓기는 듯하게 진행되는 그러한 점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들의 지역 연계로 보자면 저희 목포학습관의 이음 아카데미에 전남평생교육원의 사업활동으로 2017년도에는 진로교육을 하였고요. 2018년도에는 흡연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서울지역대학 청소년교육과 3학년 상록수 스터디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고미래, 김희애, 박경화, 그리고 발표자 이희은입니다. 저희 인권 이슈팀은 인권 교육을 위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며 로고도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로고 디자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모나지 않고 둥글게 자랄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인권에 대한 희망을 청소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인권에 대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위안부 소녀로 희생한 할머니들의 못다한 꿈을 노란색 나비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2인 삼각을 형상화한 그림입니다. 나의 인권과 타인의 인권이 함께 존중될 때 더불어 사는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청소년들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로고를 디자인으로 마지막 차시에 함께 브로치 만드는 수업을 진행하며 청소년들이 인권의 의미를 늘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저희가 인권 교육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미투 운동, 소녀상 건립 갈등을 통해 본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인권 유린의 현 주소, 청소년 참정권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과 시선, 장애인 학교 건립 반대를 통해 본 배려 없는 사회 구성원들의 부끄러움, 학생 인권 조례를 둘러싼 사회 구성원들의 첨예한 갈등의 현장, 빈번하게 뉴스화되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 등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의 근본에는 인권 교육의 부재 시대를 살았던 우리들의 잘못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고민하면서 저희는 청소년 1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인권 관련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인권을 바라보는 청소년들의 현 주소입니다. 인권에 대해 관심이 없는 이유로 인권이 나와 관심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44%의 청소년은 인권이 무엇인지 몰라서 라고 대답했으며 어려워서 라고 대답한 친구들은 25%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인권 교육이 실시된다면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친구들은 76%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결과로 적절한 방법의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인권 관련 인식 및 관심을 증대할 수 있다고 여겨지므로 저희 청소년 인권 이슈 팀은 4가지 분야의 인권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어서와 인권은 처음이지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에 대해 정의를 알아보고 학습권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기본이 되는 학습할 권리의 현 주소를 짚어보며 양성평등과 장애인 인권을 통해 보는 가치의 가치와 노동권을 배움으로써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해 이해하고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 분야를 세분화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인권에 대해 공부하면서 저희 팀원들은 어둡고 부정적이고 갈등 요인이 많은 인권에 대해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 고민하였고 다음과 같이 접근하기로 하였습니다. 리프, 나뭇잎 효과입니다. 밝게, 그리고 쉽고 긍정적으로 재미있는 인권 이슈 프로그램을 계획하였습니다. 총 9차시 수업 중 제1차시 어서와 인권은 처음이지 수업입니다. 여러 가지 잡지 그림 중 학생이 선택한 그림을 인권과 연결해보며 상상력을 키우고 인권에 대한 각자의 정의를 내려보는 수업입니다. 자,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한 장씩 선택해 주세요. 저는 인권을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밥을 못 먹으면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권은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밥이라고 골랐습니다. 저는 인권을 팬티라고 생각합니다. 팬티는 우리의 은밀한 곳을 보호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권은 우리를 감싸주고 지켜주기 때문에 팬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인권에 대한 정의를 그림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접근해 보므로 인권 수업에 대한 개관을 하고 나면 인권 4차시 수업은 학생을 2개 조로 나눈 후 가위바위보를 통해 각 팀에서 선택한 장갑을 착용하고 주어진 시간 동안에 동전을 많이 집는 팀이 이기는 활동입니다. 자, 학생들은 뒤로 돌아서 가위바위보로 해주세요. 가위바위보. 이긴 학생부터 먼저 장갑을 선택해 주세요. 제한 시간 10초 동안 앞에 놓인 장갑을 이용해서 동전을 최대한 많이 집어주세요. 준비, 시작! 5, 4, 3, 2, 1, 그만! 자, 각자 집은 동전을 확인해 볼까요? 장갑을 착용한 후 동전을 집는 작은 불편함을 활동을 통해 느껴보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겪는 일상에서의 불편을 활동을 통해 체험해보는 수업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회 환경 속의 불편한 시설과 편견으로 인해 겪게 되는 상황을 활동을 통해 느껴보면서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 보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아직도 불합리하고 이기적인 인권 침해 상황들이 생활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저희 인권 이슈 프로그램은 인권 교육 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 인권에 대해 생각해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 구성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산유천석이라는 고사성어를 마음에 담았습니다. 산에서 흐르는 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뜻으로 물방울이 끊임없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바위에 구멍을 내듯 인권에 대해 교육하려는 우리의 작은 노력이 청소년들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인권을 소중히 여김과 동시에 타인의 인권 또한 존중하고 함께 지켜주려고 노력할 때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차렷, 인사.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창업 체험 프로젝트 재미있는 창업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청소년교육과 4학년 은성기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추진 배경, 프로그램 계획, 세부 사업 내용, 기도 효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에는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 어릴 적부터 갖고 있었던 창업에 대한 꿈, 창업 성공 확률을 향상시키고 창업 실패 확률을 다운시키며 창업 교육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가장 중요한 청소년의 진로 설계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청소년이 창업 기획에서부터 실행까지 직접 실천을 하고 청소년의 진로 선택 역량을 강화하며 창의적인 미래 인재 육성에 있고, 사업 목표에는 청소년이 직접 구성하고 프로그램 수행 중 발생되는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며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체험활동의 완성품인 창업부서 운영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총 6회기로 구성이 되며 회기당 2~3시간 소요가 되며 참여 대상은 고등학생 30명이며 사업 장소는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은 총 6회기로 진행이 되며 1회기는 오리엔테이션 활동입니다. 아마 6회기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활동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참가자들의 동기부여 또 참가자들 간에 원활한 관계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 그 프로그램은 진행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세부 활동 내용으로 보면 참가자 형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는데 널리 알려진 회사의 상호나 브랜드를 모둠별로 이야기하며 말하기나 참참참 게임 또는 국어단을 외자 등 다양한 소통 정진 프로그램으로서 참가자들의 소통을 정진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고, 또 창업의 기술적 이해 사전 활동을 하게 되는데 평소 참가자들이 갖고 있던 창업에 대한 지식이나 생각들을 말하게 되는데 그 자기 자신의 생각들하고 실제 기술적 지식하고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얘기 활동은 창업 전문가와의 만남입니다. 창업 전문가와의 만남에서 이론식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실제 창업 성공 사례 및 실패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창업 관련 내용으로 도전 골든벨을 진행합니다. 3회기는 창업 준비 및 실행 활동입니다. 지역 상권 및 지역 스타트업 기업을 방문하는데 제가 속한 지역이 안양시이다 보니 안양시 범계획 일대와 안양시 창조경제융합센터에 입주해 있는 스타트업 기업을 방문하여 창업 아이템, 창업 목적, 창업 동기, 그 회사가 보유한 혁신 기술 등의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4회기도 창업 준비 및 실행 과정으로서 지역 스타트업 기업을 방문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부서 운영을 위한 업종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개인의 능력을 중시해서 1인 부서 업종을 선택할 수도 있고 10명이 운영할 수 있는 10명 부서 업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업종이 선정이 되면 가상의 사무실을 꾸며보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 그 부서에서 운영할 부서의 상호를 정한다거나 판매할 또는 제작할 메뉴나 목록을 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 목록이 정해지면 그 창업에 필요한 과정을 준비하게 됩니다. 5회기는 경영 전략 활동입니다. 정해진 업종에 따라 홍보 전략 및 고객 관리, 고객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청소년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토의한 후 발표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면접관, 그룹원 지원자로 구성하여 그룹원 모의 면접을 해보고 면접 결과를 발표하고 채용 이유를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6회기는 이 모든 활동에 꽂힌 부서 운영입니다. 이때까지 준비에서부터 실행까지 실전 주경하는 활동으로서 모든 별 대표 및 그룹원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부서를 운영하게 됩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자칫 이론식 강의식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하여 처음부터 1회기부터 6회기까지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들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아이디어를 사업할 수 있는 능력,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기업가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업시키고 꿈기 창의성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육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로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창업을 체험하는 활동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단순히 실습용, 발표용이 아니라 반드시 현장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청소년 전문가들을 만나 조언을 구하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 우리 학우님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함께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창업체험 활동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놀이를 탐하자! 안녕하십니까? 인천지역대학 함성소리팀의 김채언 오송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올라오는데 발표하는데 허리가 너무 굵다가 보니까 이 마이크가 지탱을 못하고 떨어져서 묵느라고 좀 늦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사례 발표가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는데요. 거의 읽는 수준이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은 놀기 위해서 세상에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어린 시절 신나게 놀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사라지는 놀이와 사라지는 노래가 되어가고 있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꼬마야 꼬마야, 이런 노래들은 어른들이 만들어준 체험놀이와 프로그램이 놀이가 될 수 없는 이유이죠. 여러분, 청소년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는 진짜 행복해지고 우리에게 놀 권리를 찾아주세요. 자, 놀이를 탐하자 프로그램입니다. 제목만 봐도 정말 탐나지 않으십니까? 놀이를 탐하자의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놀이를 통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습니다. 놀이를 탐하자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놀이를 탐하자 프로그램 배경은 수레바퀴 꿈 교실, 인천에 계신 분들은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에서 학교 교육 중에 창의적 체험 활동을 진행하는 공모를 하였었고, 제가
공모 제안서를 냈고 2월 달에 프로그램 확정이 돼서 학교 관계자들과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을지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학교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신체 활동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신체 활동 위주의, 그리고 인성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하는 관계자의 협의와 함께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레크가 있는데요. 사실 창의레크 이 이름은요, 인천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창의레크 프로그램을 모집을 하였고, 저는 창의인성놀이로 해서 공모를 하게 되었고, 2월 달에 제 프로그램을 보고 각 학교에서 원하시면 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구조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번개 놀이터는 제가 뒷부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이를 탐하자,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말 그대로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서 초등학생은 정규 수업 시간에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 중학생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인데, 사실 이거는 학교들이 굉장히 장기간 차시 동안 수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짧은 창의적 체험 기간에 고작 2시간밖에 아이들한테 주어지지 못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직까지도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뒷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이들이 방학 때 되면은 봉사 점수를 얻기 위해서 반강제적으로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어딘가 기간에 하는 봉사나 아니면은 교육을 듣고 굉장히 지루해합니다. 저 역시도 방학 동안에 있는 그 프로그램에 협력 강사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 기간에서는 체험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한테 꼭 설문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근데 설문지는 항상 만족한다 해서 그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끊임없이 1년, 2년, 3년 지속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뒤에 와서 너무 재미없다고, 지루하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조금 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을까 해서 그 내용들은 뒷부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은 말 그대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입니다. 정령놀이는 저희가 알고 있는 정령화된 놀이를 말하는 거고요. 구성놀이는 아이들이 정령화된 놀이에 아이들의 창의력을 입혀서 새로운 창의 인성놀이로 탄생하게 됩니다. 중학생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및 방중 프로그램을 운영이 됩니다. 이 방중 프로그램 중에서 도전과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즘은 아이들이 회기가 길면은 중학생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아주 짧은 4회기 정도의 프로그램을 해서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활동을 하고 자원봉사와 연계하는 그런 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프로그램은 지금 감성을 보시면은요, 감동 플러스 인성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했는데, 여기 4차 시에 보면은 자존감 업, 혹시 지는 게 이기는 가위바위보를 아십니까? 네, 몇 분 계시네요. 자, 저는 참고로 가위바위보를 굉장히 못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가위바위보를 하면은 맨날 지는 애가 있어요. 정말 신기하게 반 전체 아이들한테 지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굉장히 의기소침하면서 자존감이 낮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 그대로 지는 게 이기는 가위바위보를 하게 되면요, 가위바위보를 못하는 아이들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림 보이시죠? 저 그림이 바로 지는 게 이기는 가위바위보고요. 옆에는 아이들이 상가지를 가지고 노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중학생 대상으로 해서 창의 인성놀이인데요. 창의 인성놀이, 아이들이 이 제목을 보고 무작정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수업하기 전에 왜 이 프로그램에 들어왔냐라고 물으면 다른 거는 재미없어서요. 이거라도 안 하면 더 재미없는 게 걸릴 것 같아서요. 말 그대로 자유학기제라고 하지만, 교육 방향이 자유학기제라고 흘러가지만 아이들은 결국 이 놀이가 아니면 저 놀이, 선택권이 어쨌거나 어른들 몫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데, 4차 시를 보면 나의 꿈을 찾아서 신문지 모자라는 게 있죠. 자, 오른쪽 맨 하단에 아이들한테 신문을 주면서요, 마스킹 테이프와 신문을 주면서 자, 모자를 만들어 볼까라고 하면 아이들이 막 짜증을 냅니다. 중학교 1학년 굉장히
폐쇄적이고요. 심지어 연예인병이 걸려서 수업을 하는데 참여하는데 반 이상이 마스크를 끼고 옵니다. 말을 안 하겠다는 거죠. 네. 근데 신문지를 가지고 만들다 보면은 아무것도 정말로 만들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명, 지 잘났다고 하는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예쁘게 만들면 또 지기 싫어하는 여자아이들, 청소년들의 특성에 아이들이 곧잘 따라하고 또 뜻밖의 자기가 생각지 못한 자기 어떤 재능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스크 끼고 말을 안 한다고. 네.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말을 안 하는데 한 아이한테 너의 꿈은 뭐냐고 물었습니다. 꿈은 뭐냐고 물었더니 패션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부지리로 패션 쇼를 했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활동적이고 자신감을 얻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사진을 찍어주겠다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는데 저런 포즈를 잡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자, 세 번째 프로그램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죠. 아이들의 도전 과제를 사회기로 해서 아이들이 직접 놀이를 탐색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놀이를 할 건지 놀이를 설계하고 또 그 다음에 현장에서 어른들이 아닌 또래 형아나 누나가 친구가 되어서 번개놀이터의 놀이대장으로 활동하고 마지막으로 봉사활동까지 연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아직 이거는 실행 예정이기 때문에 근데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연수구 청소년 수련관이랑요 그 다음에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에서 방중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따로 사진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뜨기를 통해서 나의 꿈을 찾는 마지막 별 모양을 제가 예쁘게 넣어봤습니다. 프로그램 평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어른들도 설문지를 하게 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이들의 생각과 수업 후에 어떤 감정들을 끌어낼지가 되게 고민이어서 생각하던 끝에 스마일 모양으로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하지 않을까 해서 스마일 설문지로 아이들의 설문을 받은 결과 굉장히 대만족스러웠습니다.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 같은 걸 하게 되면 아이들의 소문보다가는 관계자들의 소문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7월에서 8월 달까지는 초등학교에서 방학 동안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8월에서 10월, 10월에서 11월 각 학교의 2학기 때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 활동을 합니다. 자, 프로그램 성장 방향. 놀이를 탐하자 프로그램은요. 저희 아이들의 성적보다가는 성장을, 결과보다가는 과정을, 경쟁보다가는 협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 세상에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아이들은 마지막 수업을 하면 항상 운동으로 몸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곧 있으면 저녁 시간입니다. 하늘천 땅지체조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의 체조 모습입니다. 하늘천 땅지 노래 아시죠? 아이들이 부르는 하늘천 땅지 가마솥에 누룽지 박박 긁어서 오두득 오두득 씹으면 정말 맛있었는데 겁나 맛있다고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모두 다 한번 일어서시겠습니까? 따분하시죠? 자, 교수님들도 다 일어서십시오. 자, 하늘천 못 쓰시는 분 안 계시죠? 자, 시작! 하늘천 땅지 가마솥에 누룽지 박박 긁어서 오드득 오드득 씹으며 너무 맛있어. 자원봉사 활동은 자발성, 이타성, 무보수성, 계속성이라는 개념적 요소를 가지지만 청소년이 하는 청소년 봉사 활동은 자아실현성, 학습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청소년기의 봉사활동은 자기 존중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고 강인한 의지와 인내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에 따라 실질적, 활동적,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목표 활동에 따른 축하 및 인정, 평가 활동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연구원이 도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참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내신 성적 반영 때문에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2000년 이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한정된 기회나 자원을 분배하는 문제로 세대 갈등이 점차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세대 갈등 해소와 세대 통합이라는 사회 문제 요구에 부합되도록 기획 의도를 맞추었습니다. 봉사활동의 실패는 사전 준비와 사전 교육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원인인데, 이를 반영하여 노인 세대에 대해 이해하는 기회를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직접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 목적은 지역사회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재능기부 봉사 프로젝트를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 실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역량과 노력을 사회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업 목적에 따른 사업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가 대상은 총 20명으로 하였는데, 안양예술고등학교 사진학과 청소년 10명,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 뷰티 경영학과 청소년 10명이 참여합니다. 봉사활동에 필요한 사진기술과 메이크업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일정을 보시면 1회차는 오리엔테이션, 2회차는 사전교육, 3회차, 4회차는 준비 단계, 5회차는 실행을 실제로 하는 것이고 6회차에 평가 및 축하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1회차 사진관의 외안리는 오리엔테이션 단계입니다. 도입 단계에서 노인에 대한 의식도 조사를 프로그램 사전 설문지 조사를 실시합니다. 지도자가 영상일기를 쓰기 위한 살인 사정이 있음도 안내를 합니다. 전개 과정에서는 활동사전 안전교육, 봉사활동 일정 안내를 하여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이 단계에서는 다른 학교 청소년 2학교가 모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관계 형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소통 증진 프로그램으로 그림 그리기 기법과 3키워드 기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이해교육을 20분 진행을 하고, 마무리 단계에서 참가자 활동지 일지를 작성하고 이해기 프로그램은 안내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얼굴 그리기 기법에 대한 예를 보고 계십니다. 앞쪽에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외모의 특징을 적게 되면 그 종이를 받은 친구들이 그 설명에 맞게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자기소개 기법의 실제를 해보면 자기 자신의 외모를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 설명만으로 그림을 그린 후 예상되는 사람을 찾아보는 즐거움이 있는 게임 형식의 자기소개 기법입니다. 지금 보시는 세 단어는 3키워드 기법입니다. 3키워드 기법은 자기를 대표할 수 있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세 단어를 가지고 소개하는 기법이고, 지금 보시는 단어는 제가 생각하는 현재의 저를 잘 설명하는 단어로 선택한 단어입니다. 예술고등학교 사진과 학생과 상업고등학교 뷰티 경영학과 학생이 서로 잘 알 수 있도록 관계 형성에 정점을 둔 오리엔테이션 1회차 교육입니다. 2회차는 먼 미래에서 온 나인데, 이 회차는 사전 교육 회기입니다. 도입 과정에서 참가자 편견 일깨우기를 위해서 등 뒤에 소수자 기법을 넣었습니다. 등 뒤에 소수자 기법은 등 뒤에 붙여진 소수자, 예를 들어서 장애인, 게이 청소년 교사, 에이즈 걸린 의사, 특정 종교 병역 거부자 같은 소수자에 대한 타인의 반응에서 받은 느낌을 이야기하고 누구일지 맞추는 게임입니다.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인식 부족을 반성하고 자신의 편견 정도를 가늠해 보고 전문 강의님의
강의를 듣기 전에 이런 게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전문 강사님을 소개하고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과 노인 세대의 이해, 어르신 대상 봉사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고등학생이 전문 강사의 이런 강의식 프로그램을 기피하기 때문에 문화 다양성이 현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루하지 않고 재밌는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당부하고 봉사 대상인 노인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전문 강사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모여 있고 모든 편성을 두 팀으로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팀별로 6×6 기법으로 자기소개를 다시 한번 하는 시간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마무리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3회차 한임을 나게 하는 패션은 뭐? 하는 이 단계는 준비 단계입니다. 영정사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보고 포털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공개된 영정사진을 찾아봅니다. 행복 장수 사진관을 운영하기 위한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행복 장수 사진관에 얼맞는 배경을 정한 다음에 내가 기억한 영정 사진을 그림으로 나타내 봅니다. 패션 아이템을 조별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실행을 실제로 합니다. 공통으로 쓸 패션 아이템을 선정하여서 그것을 봉사 대상의 노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무리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4차 봉사 준비 됐다 단계도 준비 단계입니다. 모든 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의상을 피팅한 다음에 메이크업을 하고 시연을 합니다. 노트북으로 시연을 해서 얻은 결과의 사진을 편집한 후에 개선점을 공유합니다. 예시 사진으로 전시할 사진을 5매 선정하게 되는데 사진관이 운영되기 위한 그 예시 그림으로 노인들의 이해를 돕고 촬영 의상의 선택에 참조할 수 있도록 칼라보드에 붙여서 지도자가 만들어 행복 장수 사진관에 비치할 것입니다. 5차 2구역 사진사, 분장사는 나는 나 단계는 실제로 봉사를 실시하는 단계입니다. 버스 이동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야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노인 대상 봉사에 대한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숙지시킵니다. 기관 관계자가 나와서 대상 기관과 어르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청소년과 노인들의 만남을 가진 뒤 행복사진관을 운영합니다. 참가자들은 일지를 작성하고 수련관으로 다시 귀가를 하게 됩니다. 6차 시 너 좀 멋진 듯 하는 차수는 평가와 충가 단계입니다. 청소년이 봉사 주체가 된 활동이기 때문에 목표 달성에 대한 축하 및 인정 활동을 구성하였고 평가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복 장수 사진을 포장한 다음에 다시 기관으로 이동을 하여 행복 장수 사진을 증정을 하게 되고 봉사를 한 청소년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청소년들은 노인들에게 장수를 기원하는 덕담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펠트 DIY 카네이션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다시 동안 청소년 수련관으로 돌아와서 빔 프로젝트로 행복 장수 사진을 감상하고 영상 일기를 봅니다. 행복 장수 사진관에 대한 개선점을 건의하기 위해서 브레인라이팅 기법을 활용하여 개선점을 건의하게 됩니다. 참가 청소년들이 봉사 대상을 변경한다든가 사진 종류를 변경해보든가 하는 창의성을 더한 방송으로 봉사의 지속성을 고민하는 시간도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말한 펠트 DIY 카네이션 화분 만들기에 대한 예시입니다. 평가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사전 평가지와 일일 평가지를 작성하게 되는데 오리엔테이션, 전문교육, 사진관 준비, 사진관 운영, 평가회의 모두 일일 평가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평가회의를 통해서 사후 평가지, 일일 평가지, 만족도 평가지, 지도자 평가지를 작성하게 되고 평가 참가자는 참가자와 지도자,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만족도와 효과성에서 미진한 경우가 있으면 다시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새로 기획을 하게 될 때 반영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거는 노인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비롯한 설문지를 보고 계십니다.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150만 원이고 아까 말한 세부 사항에 펠트 DIY 카네이션 화분이나 의상 준비를 위한 것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완전하고 허점투성인 프로그램 기한을 발표하는 것이 부끄럽고 이 부끄러운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